정말 딱 하나만 골라서 이거는 꼭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추천할 만한 템이 있을까요? 요즘에 제가 삶의 질이 가장 좋다고 느끼는 거는 사실은 세상이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그 우리 소비자들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냉장고가 필요하지 거기 TV가 필요한 게 아닌데 왜 냉장고에다 TV를 달아? 저는 왠지 이 아이디어를 브랜드에서 듣고 그 기술을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그때 나 빼놓으면 안 됩니다. 내가 냈어요 이거. 투자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테마버스의 호스트 이시우입니다. 저는 테마버스의 투자 세계 담당 이주호 기자입니다. 저희 테마버스의 이번 테마는 가전기기인데요. 게스트로 유튜버 가전주부 최서영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세계의 최서영, 그리고 현실 세계의 최서영으로 각각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에서 가전주부 그리고 또 말 많은 소녀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현실 세계에서는 에세이를 2권 쓴 작가이기도 하고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네, 최서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뭐 채널도 2개 운영하시고 작가로서 책도 쓰셔서 베스트셀러 작가 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유명한 분을 저희 채널에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 더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저도 오늘 좀 숟가락을 얹으려고 나왔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가전 세계에서는 가전주부님만큼 또 유명한 분이 제 생각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썹, 귀곰. 저희 테마버스 섭외가 항상 되게 유명한 분들, 좋은 분들 모시려고 하는데 너무 한 번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정말 네네. 감사했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출연에 응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 저도 이런 IT 업계라든가 이런 좀 산업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평소에 뭐 기사 이외에는 좀 접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분한테 오늘 좀 과외를 받으려고 제 그냥 호기심으로 좀 오늘 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테크 유튜버들이 사실 뭐 노트북, 휴대폰, 가전 이런 IT 테크 분야에서 좀 총망라하는 여러 제품들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당시 어떻게 가전주부라는 채널명을 지으셔서 가전에 좀 더 포커스를 두셨는지 결정 계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벌써 한 8년 전이더라고요. 8년이나.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채널 수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그냥 신제품, 기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채널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당시 이제 노트북 리뷰로 처음 시작을 하긴 했는데 당시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좀 신혼부부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 사는 가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후기가 많이 없는데 한번 영상으로 남기면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됐었고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소파에서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어차피 세탁기는 세탁을 하고 있고 뭐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하고 있고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로봇 청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가정주부인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서 그냥 그 닉네임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러면은 신혼생활과 거의 동시에 유튜브를 시작하셨고 가전의 발전과 함께 결혼 생활을 쭉 해오신 거네요. 맞아요. 이렇게 가전이 확 발전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 10년이. 근데 이제 그때 유튜브와 함께 결혼과 함께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써보고 많이 접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튜브 시작하셨을 때랑 지금이랑 가전이 상당히 많이 기술이 발전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만큼 범위도 엄청 넓어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트렌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가성비, 가심비 그런 말들이 이제 막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그런 때였어요. 요즘은 또 조금 트렌드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나는 가격이 더 중요해 가성비냐 아니 나는 이걸 샀을 때 뭔가 만족도가 더 중요해 가심비 이렇게 좀 두 파로 갈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걸 삶의 질이라는 말로 좀 대체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삶의 질, 뭐 꿀템, 뭐 삶의 질 수직 상승템 이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생산성, 효율성이라는 그런 키워드들이 제 눈에는 훨씬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처음에는 이걸 그냥 상품으로만 보다가 그 다음에 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다가 이제는 내가 이걸로 대체하고 나머지 시간에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말 AI가 우리한테 스며들듯이 가전제품도 약간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동안 진짜 많은 제품을 다뤄주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정말 딱 하나만 골라서 이거는 꼭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추천할 만한 템이 있을까요? 요즘에 제가 삶의 질이 가장 좋다고 느끼는 거는 사실은 로봇 청소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저보다 청소를 잘하고 저보다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 속속들이 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뭐 걸레도 요즘에 안 빨아도 되고 물도 안 갈아도 되잖아요. 그냥 다 직배수 연결해가지고 해버리면 되니까 손 가는 일이 진짜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집은 항상 반짝반짝한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만한 게 없다. 안 그래도 뭐 가전주부님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많은 테크 유튜버 분들 리뷰 영상을 보다 보면 좋은 청소기 대신에 좋은 로봇 청소기 하나 들여놓고 청소기는 가성비로 사라. 그 조합이 좋다.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공감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할 때만 해도 로봇 청소기가 나왔어요, 그때도. 근데 정말 그런 짤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출하는. 그러니까 뭐 턱도 못 넘고 어디 맨날 걸려서 살려달라고 하고 그런 아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너무 알아서 다 잘하니까 그 로봇 청소기의 형태 때문에 닿지 못하는 부분 그런 정도만 내가 청소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저도 그냥 무선 청소기 같은 거는 가성비로 사거나 혹은 없어도 된다. 네, 그런 주의. 아, 진짜 많이 네. 똑똑해졌나 네. 보네요. 2025년 새해가 되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CES 2025라는 행사가 열렸잖아요. 이게 IT 테크 분야의 최대 박람회라고 하던데 가전주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뭐 이번에 사실 이제 AI라든가 뭐 스마트홈 기술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항상 CES 보면서 더 좋아질 게 있나? 뭐 가전에 이런 기능까지 더 필요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매번 저를 깜짝 놀래키는 그런 기술들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놀랬어요, 저는. 아, 그럼 저는 이제 완전 문외한이라서 드리는 초보적인 질문인데요. CES에 나오는 그 기술들이 정말 상용화가 곧 되는 건가? 아니면 좀 보여주기인가? 아, 이게 진짜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게 궁금한 기술들도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실제 상용화 거의 다 된 기술이랑 아니면 진짜 새로운 기술이랑? 보니까 이제 CES에서 나왔던 게 상용화가 되는 거는 한 반 정도인 것 같아요. 아, 반 정도? 네. 왜냐면은 뭐 몇 년 전에 나왔던 뭐 롤러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당장 이제 시판이 될 것 같이 느껴졌었지만 뭐 사실상 그렇게 대중화가 되진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냥 기술이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를 보여주는 게 CES가 아닌가 싶어요. 네. 혹시 기자님께서는 CES 2025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산업적으로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결국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었던 건 인공지능 인프라를 만들었던 엔비디아가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취재팀에서도 두 분이 이제 직접 CES에 갔는데 엔비디아 젠슨 왕의 키노트 스피치를 보러 가는 행사장까지 가는 거리가 줄이 10분이었대요. 그걸 갈 수 없을 정도.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이 가장 큰 그 관심을 끌었는데 이 인공지능이 인프라를 쭉 전 산업에 깔아놓고 그럼 그 전 산업에 깔려있는 인프라를 갖고 기업들은 나는 무슨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게 했던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이 뭐가 있었냐면 한중일 삼국지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 왜 그랬냐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 TV도 그렇고요, 백색 가전도 그렇고 전 세계 최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항상 CES에 가면 가장 큰 부스를 우리나라가 차리고 가장 화려한 부스를 우리나라가 차리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졌던 게 그런 제품들의 경쟁력이 중국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중국 그 부스가 굉장히 화려해졌고 거기에 가면 막 디스플레이 엄청 잘 꾸며져 있고 뭐 세탁기도 예쁘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대신 뭐 인공지능을 가전기기에 어떻게 넣었는지 가전기기에 그 연결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본의 가전제품은 언제 가장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워크맨 나오던 시절이죠. 딱 그때잖아요. 그때가 정말 여기였던 것 같고. 저는 어렸을 때 한 소니 TV가 있으면 이야 부잣집이죠. 부잣집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여 년간 일본도 가전제품이라든지 그 IT 기술로 세계에서 그렇게 날리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든 다시 한번 우리도 한번 전진해 보겠다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보여줬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친환경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소니와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콘텐츠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그동안의 오욕을 씻어내고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가 볼랜다. 이런 식의 기술들을 좀 보여줬던 게 인상 깊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AI라든지 뭐 스마트홈 연결 막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옛날보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좀 강했다라고 느꼈는데 맞을까요? 저도 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AI가 뭐 이렇게까지 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뭐 이걸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능을 좀 강조를 했다면 이제는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어떤 걸 좀 맡길 수 있고 이런 걸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그렇게 경험을 개선해 주려면 사실 가전이 옛날에는 단일 기능이었잖아요. 냉장고,
음식 차갑게 해주면 된다. 에어컨 공기 시원하게 해주면 된다. 이런 거였는데 점점 기능이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다르죠.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리뷰를 할 때 이게 얼마나 시원하게 뭐 보관이 되어 이게 뭐 얼마나 빨리 뭐 공기를 시원하게 해줘요 이런 거는 리뷰 거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다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 같고 다른 브랜드랑 우리 브랜드가 차별화를 하려면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결국엔 AI뿐이거든요. 사용자가 뭘 더 쾌적하게 느끼고 뭐가 더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느끼느냐 그런 기능이 뭘까 거기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군요. 그거 말고는 사실 차별점이 많이 없는 저는 것 같아요. 상용화되어 있는 가전기기 가운데 AI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최근에 리뷰했던 제품들 가운데 와 여기에 인공지능 기능이 있으니까 이거 되게 편하네 이런 것가 혹시 있으셨어요? 저는 그거 좋더라고요. 전기요금 계산되는 거. 예? 그게 뭐예요? 요즘에는 이런 앱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내가 연결해 놓은 가전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기요금 같은 거 계산해 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용량이 된다를 계산을 해줘요. 그럼 이게 다른 계절에는 별로 뭐 유용하지 않다 느낄 수 있지만 여름 같은 때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럴 때 이제 한 번씩 좀 체크를 해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걸로 통해서 약간 전력 효율을 좀 좋게 만드는 그런 운행을 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저는 사실 방금 이 대화를 듣기 전까지는 제가 초등학생 시절인가 중학생 시절에 이제 TV에 3D 기능이 들어갔다 그래서 3D 기능 들어간 TV를 사고 온 가족이 모여서 처음으로 그 안경을 쓰고 TV를 봤었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한 거지? 싶은 순간들이어서 한 두세 번 쓰고 한 번도 안 썼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AI가 가격을 조금 더 높게 받으려는 전략인가 보다 싶었는데 실제로 좀 유용하게 쓰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일부는 사실 시우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차별화를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기능들을 좀 쓸 수 있게 두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막 잘 쓰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 때는 있거든요. 근데 좀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그 플랫폼을 먼저 선점을 하지 않으면 기술력 차이가 별로 없는 이 상품에서 내가 뒤지게 되면은 우리 브랜드를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IoT나 뭐 AI 기능들을 좀 더 많이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 사용 패턴에 맞춰서 실제로 쓸 법한 기능이 있고 아닌 게 있으니까 가전주부님 채널도 여러 번 보면서 공부를 하고 사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주호 기자님께서도 이 AI가 가전기기에 접목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같은 맥락인데 더 이상 우리가 제품 경쟁력만으로는 제품의 어떤 차별화를 두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온 거예요. 특히 그 한계점은 중국까지도 다 따라오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으로 뭔가 차별화된 경험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구현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정말 나중에 접목이 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면 기자님께서는 이 AI가 가전에 접목됐을 때 소비자가 체감하기에 어느 수준이 돼야 그래 이게 진짜 AI 가전이지 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공지능이 단순히 한 기기에서 발현되는 거 말고 인공지능이 되면은 사실 많은 기기들이 서로 연결을 해서 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도록 기업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CES에서도 나왔던 게 뭐였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드라이를 해요. 머리를 만져. 딱 머리 만지는 게 끝나면 로봇 청소기가 나와. 나의 주인님이 방금 머리를 하셨으니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졌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그 청소를 한다든지 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조명과 만약에 TV가 연결된다. TV 보다가 끄고 주무세요? TV보다 그냥 스르르 잠드는 게 그게 국룰이죠. 끄고 주무시죠? 왠지 끄고 주무실 것 같아. TV를 안 봐가지고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죠. 스마트폰을. 그러네. 그럼 스마트폰도 안 끄고 주무시잖아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면 스마트폰 배터리 다 나갔어. 그쵸. 쇼츠에서 멈추면 무한반복돼 있고. 그쵸. 그럼 이거를 좀 스스로 해주면 안 되나? 만약에 내가 잠들었을 때 그거를 인식해서 꺼준다든지 조명을 낮춰준다든지 그런 식의 것들이 그 가전기기가 연결되고 거기에 인공지능이 접목되면서 가능해지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 근데 전 듣다 보니까 말씀하신 기술들은 현재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워치 많이 차잖아요. 그럼 수면이면 이걸 꺼라라는 명령은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곧 되지 않을까요? 다른 뭐 A사의 워치를 쓰고 계세요. 근데 B사의 TV가 동작이 될까? 근데 이게 브랜드에 따라서는 아주 폐쇄적으로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A 플랫폼인데 여기에 B 제품도 등록을 해줄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런 게 또 되는 게 있어서 저는 왠지 이 아이디어를 브랜드에서 듣고 그 기술을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그때 나 빼놓으면 안 됩니다. 내가 냈어요 이거. 아이디어 바이 2조.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연결이 사실 되게 핵심인 것 같은 게 가전주부님 리뷰 중에 드라이어인데 앱이랑 연동이 돼서 네. 그 뭐 모바일 이런 상태나 내가 스타일링 하고 싶은 대로 세팅을 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기술이 좋아졌구나라고 느껴서 이제 다 데이터가 어딘가 한 군데 집중되고 연결되면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런 기술 같은 것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내가 내 헤어 상태가 어떻고 뭐 내가 머리숱이 많고 뭐 머리 길이가 그런 걸 입력을 해서 얘한테 이제 정보를 주면은 얘가 이제 거기에서 적합할 것 같은 것을 제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조금 더 발전하면 이런 모바일 뭐 건강도 같은 거 측정을 해가지고 알아서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더 발전할 여지는 많이 있죠. 네.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이 기대가 조금 너무 앞서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헤어의 어떤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어떤 그 결론을 도출해낼지에 대한 추론이 가능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헤어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어야 돼. 그 헤어에 대한 데이터를 누군가 모아야 된다는 거죠. 아직 그런 작업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그 제습기 리뷰 영상 찍어주실 때 다른 제품도 되게 고려를 많이 하시다가 하나의 앱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해서 그 제품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그 멘트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스마트 홈이라는 거 안에 연결되는 게 누군가에게는 제품을 선택하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이게 확실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느낌이 엄청 체감이 잘 되나요? 그렇죠. 우리 하루 종일 들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내가 우리 집의 전 상태를 다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안도감을 좀 주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쓰던 앱이 아니고 새롭고 약간 앱이 좀 덜 잘 돌아가는 그런 앱을 깔아야 된다면은 조금 비싸더라도 내가 쓰던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는 거. 그게 결국에는 브랜드 입장에서 의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가전기업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TV가 뭐 이 가구의 메인이 될 거다 그렇게 메인으로 생각하는 가전이 있으면은 그거를 먼저 선점하는 게 이 연결 생태계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켜져 있고 하루 종일 작동하면서 모든 집에 하나씩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전기업들은 어떻게든 중심으로 삼아 보려고 하는데 사실 TV는 아니에요. 그래요? TV는 꺼져 있잖아. 그렇지 않으니까. 안 꺼져 있고 24시간 돌아가고 어느 집에나 있는 가전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냉장고. 그래서 자꾸 냉장고에 뭘 달어. 자꾸 이렇게 냉장고를 그렇게 건드리나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전기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플랫폼이 존재를 하고 만약에 이런 플랫폼 안에서 수많은 가전기기들이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그 플랫폼에 연결되는 또 다른 가전제품을 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세대 냉장고에 뭔가 신기능이 추가되면 좀 분석해볼 만 하겠네요. 이게 뭐 때문에 추가한 거겠구나.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냉장고에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자동차나 스마트폰 이런 거는 외국 브랜드 혹은 나는 무조건 신토부리 국산 이렇게 고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전 분야에서는 확실히 국내 기업이 잘하지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국내 가전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요? 정말 최정상급이죠. 그래요? 사실 이 가전이라고 하는 건 워낙 다양한 카테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큰 것들만 나눠볼게요. 일단 TV를 보면 TV도 최정상입니다. 최정상. 자, 일단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 TV 산업에서 1위랑 4위를 이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고 2, 3, 5위는 또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25%, 시장 점유율은 밀리긴 하는데 일단 1위, 4위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근데 이게 일반 TV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이걸 프리미엄 TV, 비싼 TV로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프리미엄 TV 시장 점유율은 46%, 중국은
41%. 이게 2024년 3분기 그때 시점이거든요.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 뭐냐면 딱 1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2023년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TV 시장 점유율이 63%였었어요. 중국은 25%였었고 격차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게 불과 1년 만에 중국이 프리미엄마저도 많이 쫓아왔다. 예전에는 중국 제품 하면은 그냥 저렴한 맛에 쓸 수 있는 제품 이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왜 그 해외 박람회 같은 데 가면 이제는 정말 럭셔리해요. 근데 안 비싸요. 그러니까 그 가격 경쟁력이 너무 좋으니까 무섭긴 하더라고요. 혹시 가전주부님 집에 네. 우리가 알만한 중국산 가전 네. 얼마나 있어요? 일단은 로봇 청소기는 네. 뭐 이미 사실은 그건 뭐 네, 따라갈 수가 없게끔 너무 기술이 좋고 그리고 중국 특징이 되게 빠르게 뭔가 신제품을 되게 잘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로봇 청소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 제품이 기술력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다. 이거는 좀 정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싸서 샀던 게 써보니까 괜찮아서 그걸 이제 프리미엄까지 구매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TV 시장 말고 다른 가전 시장은 좀 분위기가 어때요? 백색 가전 시장도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기업이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고 있다. 진짜 글로벌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게 미국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거의 1, 2위를 하고 있으니까 글로벌 탑은 우리나라가 맞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기기들 우리 삶을 너무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드는 생각이 이런 거 한번 사면 3년 쓸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고 10년, 15년, 20년 쓸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전기기 사업이 어떻게 수익이 계속 나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확실히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그 1, 2위를 하고 있는 가전업체들도 이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의 경우에는 한 3% 정도의 이익률, 뭐 매번 이제 분기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너무 낮다. 그리고 어떤 기업은 또 6% 정도의 수익률, 뭐 이 정도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사실 가전 사업이라고 하는 게 가전제품 만들어서 팔아야지로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전제품으로 뭘 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막 연결해 볼까? 냉장고에다 화면 달아서 이걸로 뭐 서비스 해볼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우리 소비자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는 냉장고가 필요하지 거기 TV가 필요한 게 아닌데 왜 냉장고에다 TV를 달아?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제조업이니까 영업이익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좀 다른 돌파구를 계속 찾아보려는 시도인 거네요. 좀 그런 시도들 중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익률을 너무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 오다 보니까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가장 비싼 제품 파는 거죠. 뭐 프리미엄 제품 팔아서 좀 더 비싸게 팔고, 두 번째가 그 이제 소비자에게 파는 것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기업들도.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한테 우리가 팔아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어컨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에어컨은 그 기업 입장에서 참 효자 상품이긴 한데 참 게르과 같은 존재이기도 해요. 왜요? 일단 계절성이 너무 심해요. 여름에 팔고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 커. 그러면 이 제품을 겨울까지 보관해주기에는 창고비도 많이 들고 물류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우리 그러면 시스템 에어컨을 건물 지을 때 한번 넣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 뭐 빌딩을 지을 때건 뭐 아파트를 지을 때건 시스템 에어컨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계절성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모든 시즌에 다 돈을 벌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B2B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공교롭게도 최근에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네. 근데 데이터 센터에는 열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거기 에어컨 틀자는. 네. 야, 여기 에어컨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새로운 산업으로 계속 발을 뻗어 나아가면서 수익성을 이제 어떻게든 보완해 나아가는. 그러면 제가 이제 가전주부님 리뷰 보면서 좀 신기했던 거가 착즙기 리뷰를 봤어요. 뭐 채소나 과일 넣어서 착즙하시는 그런 기기였는데 그게 키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채소나 과일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키트.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계를 한번 팔면 이 키트를 계속 팔 수 있네 싶더라고요. 그런 건 다 구독 서비스 같은 건가요? 그 키트는 그냥 그때그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비슷한 게 커피 머신을 사면은 캡슐. 그리고 뭐 에어프라이어 같은 거 사면은 뭐 관련돼 가지고 최적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키트를 판다든가 그런 거를 뭐 좀 수익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구독 서비스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경제 자체가
소유 경제에서 경험 경제로 많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뭔가를 소유한 걸로 만족감을 느끼는 시대는 이제는 좀 지났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가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TV 우리 막 비싼 TV 있다고 우리 집 부잣집이야 이런 거는 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거기서 뭘 받느냐가 이제 좀 더 중요해지고 또 어느 정도 쓰다 보면 또 빨리 질려하기도 하고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폐가전에 대한 또 아이디어들을 많이 생각을 하다가 이런 구독 서비스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냉장고 뭐 이런 게 렌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걸 누가 사지? 누가 렌탈을 하지? 그냥 사고 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무실 같은 데는 또 쓰다가 월세 끝나면 이전할 수도 있고 그때 또 가전이 뭐 가서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충분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가전하면 냉장고, TV, 세탁기 뭐 요 정도였잖아요. 근데 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별게 다 있더라고요. 제습기, 음식물 처리기, 로봇 청소기, 이동형 TV, 스타일러, 화장실 환풍기, 신발 관리기, 식물 재배기, 수제 맥주 제조기 뭐 엄청나게 많아졌던데 와 이게 이렇게까지 필요할까 싶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면은 지금 옛날에 비해서 세상이 되게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더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좋아질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내과에 가가지고 방망이로 빨래하던 시절에 세탁기가 있어서 이렇게 편할 거를 몰랐잖아요. 우리도 앞으로 뭐가 더 나와가지고 뭐가 더 좋아질지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뭔가 더 많이 개발이 되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대신에 나는 시간을 벌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실제 새로운 이색 가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좀 취재를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신발 관리기 누가 얼마나 쓴다고 이걸 왜 만드나? 그걸 제가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존에 있는 가전제품들은 다 따라와요, 자꾸. 뭐 냉장고 따라오지, 공기청정기 따라오지, 뭐 다 따라와요. 다 따라오니까 더 이상 포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아무리 좋게 만든다 한들 더 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무엇을 팔 수 있을까? 신시장 개척의 의미로 그런 걸 계속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의류관리기 있잖아요. 사실 의류관리기도 원래 없던 시장이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누가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 딱 생겨가지고 그랬더니 다 쓰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하나 만든 거잖아요. 기업이 이 시장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발 관리기, 지금은 진짜 우리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죠. 야, 너 신발 관리기 만들었냐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신발 관리기를 뭐 어떤 식으로든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집에 하나씩 다 놓게 됐어. 그럼 새로운 시장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가전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포화됐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걸 만들지 않으면 정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계속 이색 가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의류 관리기도 제 그 친한 그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이 큰맘 먹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나중에 결혼할 때 헌수 가전으로 장만하면 되지 과소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자 되려 그러냐 했는데 쓰는 거 보니까 잘 써요. 엄마 우리도 하나 하면 안 될까? 맞아. 쓰고 나면 없을 때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진짜. 어떻게 내가 다림질을 하고 있었지? 이런 느낌 들고. 가전주부님 생각도 비슷하세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좀 산업적으로 생각을 못했고, 천재들이네. 내가 이게 불편했던 거를 나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지? 근데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 이미 쓰고 있는 거 신제품이 나와봤자 사람들이 거기에 시선을 주겠어요. 근데 뭔가 기능을 약간 비틀어서 신기하게 나오면은 저런 거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A 가전하고 B 가전을 합쳐. 이런 걸 이제 보통 우리가 융복합 가전 뭐 이렇게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를 2층으로 쌓았었잖아요. 이거 합치면 안 돼? 그래서 뚝 합쳐갖고 세탁 건조기 생기고. 제가 최근에 봤던 되게 이색 가전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요즘에 반려동물 되게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고양이를 키우는 집에서 고양이가 자꾸 공기청정기 위로 올라가요. 그 리뷰를 보다가 기업에서 무슨 생각을 그러면 공기청정기 위에다가 저희가 고양이 침대를 놔드릴게요. 그 가전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었어요. 지금 팔고 있어요. 근데 이 고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되게 따뜻한 바닥 좋아하잖아요. 침대가 차가우면 안 되니까 거기다 또 히터를 넣었어. 그러니까 그 고양이들이 딱 거기 가서 그냥 얌전히 앉아 있는 거야. 제품도 시키고 고양이도 즐겁고 이런 식의 기존에 있는 제품을 더 이상 팔긴 힘드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씩 비틀어서 새로운 그리고 반려동물 요즘 많으니까 그런 것들의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가전주부님께서도 이 세탁기랑 건조기 합쳐진 거 리뷰 한번 다뤄주셨잖아요. 이렇게 딱 압축이 됐을 때 뭔가 저는 뭐 키가 안 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더 싼 거면은 이거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남은 공간에 뭐 장을 짜서 넣을까? 뭐 액자를 걸까? 이런 또 다른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 내 삶이 윤택해진다는 느낌을 확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 노동력이 없어지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로 그 집값 이야기를 하셨지만 너무 그 공간에 대한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거면 사람들이 또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얼만데? 지금 평당 가격 다 나오잖아요. 이 공간 가격이 얼만데 거기다 그걸 놓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사실 주부의 실종인 것 같아요. 가까운 미래에 모든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어떤 가사 로봇이 나왔어요. 1,000만 원이면 다 살까요? 1,000만 원이면 완전 사죠. 얼마면은 수요가 딱 적당히 있을까요? 저는 1,000만 원 정도면은 지금 로봇을 개발하고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로봇에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